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의 말은 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예. 드디어 법의 이제 심판을 제대로 밟는 초입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본인이 뭐 대단한 존재,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 이런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들어가면서는 아무 사람도 아닌 제가 국민께 심려를 끼쳐. 근데 왜 티타임을 요구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긴 했죠. 아니, 특검이 수사기간이 부족하면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개정해가지고 예. 기한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예. 매우 중요한 지금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인데 네. 안타깝습니다. 이 의원님과 그 보좌 간의 해명이 이걸 해소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은요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여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님 모시고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뭐 수사 관련된 얘기도 좀 여쭤보고요. 또 위원정당 해산 또 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춘석 의원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살짝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건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이건태 의원님이 법사위? 지금 국토위입니다. 국토위에 지금 계시고 네, 전에 네. 법사위에 좀 계셨었고요. 작년에 법사위에 있었습니다. 네. 이춘석 의원 거는 상당히 좀 가슴 아프시겠어요? 예, 저도 그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실드 가능한 얘기도 아니고 아무리 같은 당 의원이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들이 근데 종종 있습니까 의원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정말 좋은 정보가 누구보다 먼저 알게 됐어. 근데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주식을 뭐 백지신탁하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안 하죠.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더구나 본회의장 안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면 그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당연히 그렇죠. 법사위원장. 와, 깜짝 놀랐습니다. 매우 중요한 지금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본인은 차명 거래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해명은 좀 납득이 되시나요? 지금 이제 이 의원님과 그 보좌 간의 해명이 그렇게 의혹을 해소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돼도 결국 또 뭐 지금 이제 뉴스 나올 땐 좀 시끄럽다가 또 한두 달 지나면 뭐 징계한다 만다 뭐 이런 일 하다가 슥 그냥 또 의원 활동 하다가 나중에 한 1, 2년 지나서 사람들 이제 잊혀지면 다시 뭐 복당 쓱 하고 이런 경우들 이제 전에 많이 봤잖아요. 또 반복되면 조금 그건 좀 슬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에서는 이제 조사 방침, 징계 방침을 밝혔는데 또 경찰 수사가 이미 시작됐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아마 최고위에서 정청래 대표께서 탈당을 했지만 징계 절차를 하겠다. 또 제명 조치하겠다. 징계를 피할 목적으로 탈당하면 이제 제명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지금 당에서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명 조치를 하고 나면 뭐 몇 년간 복당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까지 고려를 해서 제명 조치를 내린 것이고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당연히 내려놓는 것이고 민주당 몫이니까 그럼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지금 추미애 의원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거의 지명처럼 된 상황인 것 같은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으니까 뭐 적절한 인선이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검찰 개혁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전에 법무부 장관도 하셨고 그래서 검찰 개혁을 확실히 할 수 있고 또 검찰도 잘 알고 있는 추미애 전 대표님 같은 경우 뭐 적임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춘석 의원이 이제 엄청 막 강경파는 아니잖아요. 좀 약간 좀 소통하고 약간 좀 협상하는 협상파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원내지도부에서 이춘석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앉힌 건 그래도 법사위에서는 좀 당 대표가 또 워낙 또 이제 또 파이팅이 넘치는 분위기도 하고 약간 톤을 좀 균형을 맞추자라는 의도도 있었던 걸로 보였는데, 그럼 이제 당 지도부 법사위 모두 다 강경파로 가는 거 문제될 건 없다. 그건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원장 임명할 때는 아직 정청래 대표가 뽑히기 전이니까. 그건 그렇죠. 그 추미애 대표님은 저희 당의 대표까지 하셨기 때문에 보통 위원장은 안 맡으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장을 안 하신 거지. 네. 네. 뭐 강성이었기 때문에 위원장을 네.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응급 상황이고 음. 또 당내에서 추미애 의원님만큼 또 적임자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추미애 의원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법사위원장 거론됐던 몇몇 후보들 같은 분들이 있긴 있죠. 예, 있죠. 있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거론됐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다른 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아.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추미애 의원으로 예. 갔다는 거고. 그리고 이건 이제 뭐 특별한 특정 당을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 건데 그 어떤 의원이 막 심각한 문제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에서 뭐 그냥 탈당을 하든 아니면 출당을 시켰든 이렇게 된 다음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이 사람은 의원직도 박탈돼야 될 것 같은데 의원들끼리 그 사람을 그렇게 제명을 시킨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상대당 의원이라 할지라도 좀 뭐 온정주의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 아무래도 의원들이 이제 네.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지역에 군 한 20만 명을 대표해서 어렵게 뽑힌 그런 이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 대표의 신분을 의원들이 제명 투표를 해가지고 제명시키는 게 그게 간단치 않은 문제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도 제명 당한 분이 김영삼 네. 전 대통령 그때 네. 뭐 진짜 뿐인 것 같고 예.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이제 네. 이런 이제 정치 문화가 점점점 이렇게 발달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민주당도 당원 주권주의 이거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 국회 윤리위라고 하는 게 사실 그냥 이름만 있고 유명무실해진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네.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 윤리를 6대 6으로 구성한 것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저희 또 당의 이제 지지자들이 당원들은 왜 그게 6대 6이냐 의석 비율에 따라서 그렇죠. 차등을 둬야지 하는 네. 비판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윤리 구성안이 본회의 통과를 시키려다가 직전에 당원들의 그런 뜻을 감안해서 네.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아 근데 왜 6대 6으로 해줬어요? 그건 제가 이제 원내대표하고 얘기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윤리 문제는 여다 공동으로 과거에 예. 여야 공동으로 배치한 적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예. 또 차등을 준 적도 있었고 네. 그래서 자세한 거 제가 여쭤보죠. 저는 약간 양보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어차피 윤리가 뭐 별로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모양새라도 만들어준 저는 이제 건가 그 싶은 저희 당이 불순한 이제 생각을. 국힘당의 이런 네. 내란의 강을 건드지 못하고 내란을 동조했던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의미 물어야 되기 때문에 국힘당과 동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윤리는 6대 6으로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정해지긴 했으나 뭐 확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또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요. 통과 안 예, 됐으니까. 예, 예. 네, 지금 그건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네. 추후에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국회 내에서 의원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또 어떤 나름의 자정을 하시는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질문. 그 정청래 대표가 함구령을 내리긴 했지만 지금 이제 이춘석 의원 이슈와 맞물려 가지고 세제 개편안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이제 원래 뭐 대주주 기준 같은 경우 50억 원 그대로 가는 게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이런 대변인 설명이 있었는데 의원님도 그쪽에 좀 더 공감을 하시는 편인가요? 그 부분은 제 세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아직 저의 정리된 입장을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의원들의 다수의 입장이다. 그것도 의원들 사이 의총을 통해서 예. 의견이 수렴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건 좀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 또 여쭤봐야 될 그 위헌 정당 해산 관련돼서 네. 국민의힘을 지금 위헌 정당 해산시켜야 될 이유는 뭐 10가지 100가지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뭐 당 대표부터 하여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요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런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연 정당이라고 하는 거, 유연이라고 하는 게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우리 헌법의 중요한 기본 질서잖아요. 이게 헌법의 핵심인데 네. 결국 불법 비상계엄 내란을 했다는 것은 독재를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럼 유연 행위를 아주 명징하게 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예. 그런데 그 1호 정당 당원이 위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아주 강력하고 심각한 상태에 위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계속 그걸 보호하고 두둔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비상계엄 해제마저도 18명만 참여하고 네. 대부분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국회 밖에서 당사에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은 당 지도부가 했던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 정당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법률가시기도 하니까 그건 이제 법적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걸 떠나서 법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위헌 정당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저 통합진보당의 위헌 상황을 그때 보면 예. 프로세스가 먼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구속이 있었고 그 수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위헌정당 심판 신청이 있어서 네. 위헌정당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관건은 네. 과연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국힘당이 지금 선출하는 과정에 있는데 과연 이 새로운 지도부가 네. 내란의 강을 건널 수 있느냐, 건너느냐. 그래서 국힘당이 합헌 정당으로서의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느냐. 국민들은 이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수사 결과로서 나와야 그걸 가지고 이제 증거가 확보돼야 예. 명백한 이제 수사 결과로 나와야 그 다음 절차로서 이제 이용 정당 여부를 절차를 밟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석기 통합진보당 상황 그때 그 전례를 비춰볼 때 예. 그런 절차를 프로세스를 밟았거든요. 네. 또 이제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됩니다. 당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란 사건 수사 끝난 이후에 국힘당이 내란의 강을 건넌지 네. 여부를 보고 종합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확정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아니요. 예를 들면 뭐 대법원 확정까지 추경이나- 기다리진 예, 않죠. 예. 1심만 나오면 돼요? 아니 이게 수사 결과만 나오면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죠. 아, 그래요? 예, 예, 예. 수사 결과만 나와서 그 기소 내용을 근거로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 예. 그다음에 당의 주요 뭐 지도부나 주요 인사들이 그 내란범을 내란 수괴를 뭐 보호하려고 했다거나 예. 동조를 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다. 했다. 이것만 수사 내용에 있으면 내란 정당으로 보고 위헌 예. 정당으로 보고 예. 해산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리고 그 해산 신청을 할 때 국힘당이 내란 정당을 완전히 건너가지고 합헌 정당 형태 실체를 가지고 있느냐, 여전히 위헌 정당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겁니다. 뭘로 판단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이제 지도부의 발언, 지도부의 당 운영의 방향, 네. 뭐 이런 것들이 판단 요소가 되죠. 그걸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헌재에서 판단하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에서 예. 그래요. 근데 이게 약간 국민의 정서랑 이게 법적으로 예를 들면 뭐 추경호 당시 뭐 원내 지도부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 증명하는 게 사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는 그렇게 특검에서 기소를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만약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난다라든지 하면 이 굉장히 이 결정도 흔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네. 그 내란 사건이 기소됐을 때 그걸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에 하나 그 법원의 판결이 뒤집힐 경우, 무혐의가 날 경우도 고려를 그것과 헌재 결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사 그 기소가 무죄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혼 정당으로 해상 결정을 했는데 네. 그 후에 내란으로 기소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났더라도 그건 네.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예. 전혀 문제될 건 예, 없다. 예. 전혀 다른 절차고.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할지 말지는 수사 결과도 좀 보셔야 되고 예. 전당대회 이후에 당 지도부가 누가 되는지 혹은 그 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이제 매우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까지만 봐서는 좀 가망성이 없죠. 내란 정당을 건널 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매우 저쪽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저 친윤 쪽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하여튼 네. 그쪽에 가까운 분들이 아마 지금 차기 여론조사 당대표가 결과 될 네.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러면 민주당과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러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국민들한테 정말 진정 어린 반성을 해야 되고 속고대제를 해야 되고, 두 번째 탄핵 반대 당론을 아직 취소도 안 했잖아요. 예. 당론을 취소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윤석열을 보호하기 했었던 45인의 국회의원들 그들에 대한 뭐 제명 등의 강력한 조치가 뭐 선행된다든가 이런 내란을 건너는 뭐가 있어야겠죠. 내부적인 혁신이 좀 네, 필요한 그래야겠죠. 것이고, 예. 그 정청래 대표는 그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정부가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이 권한을 국회가 가져올 수도 있게 하자, 법안도 발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여당이잖아요. 예. 정부하고 협의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음. 저기 이제 우리 당의 이제 정청래 대표님의 이제 생각이신데, 네. 이 생각에 대해서는 이제 우총도 좀 할 필요가 있고 예. 또 정부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신 후에 예. 결정이 좀 될 것 같고. 정청래 최고가 아침에 최고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일단 나는 내가 너무 막 강성으로 간다는 얘기를 들어도 막상 법사위원장 때도 해보니까 결과가 좋았다. 예.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도 나는 할 의지가 있는데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이제 그때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정부랑 좀 발을 맞춰서 조율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예. 여당이니까요. 예. 정부하고 민주당이 잘 협의를 해서 결정할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김건희 씨 저 출석하는 거 보셨죠? 예. 그 출석하는 그 현장 영상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아, 아침에 그러셨어요? 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셨구나. 뭐 그러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뭐 느낌이 좀 다르시겠어요? 지금 물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또 김건희 씨가 어찌 보면 이 현재 일어난 모든 상황에 거의 키 화근이죠. 화근이자 키 예. 플레이어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수사를 받고 또 어떤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드실 것 같고. 예. 감회가 좀 어떠십니까? 이게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예. 드디어 법의 이제 심판을 제대로 밟는 초입에 서 있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은 이제 한 16일쯤 전에 8월 6일 날 소환 통보를 했잖아요. 예. 이게 소환 통보를 할 때는 이미 방침이 다 서 있었기 때문에 8월 6일로 소환 통보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8월 6일까지 16일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러한 부분을 수사를 하고 8월 6일 날 불러서 조사하겠다. 그럼 8월 6일 날 조사가 만약에 좀 남았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8월 7일 날 하루 더 부를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몇 번도 부를 수 있죠. 요번 네. 조사가 끝나면 바로 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생각합니다. 요번 조사라는 게 오늘 조사요? 그게 이번 기회, 8월 6일 조사하고 다 못했다. 그럼 내일 나오세요. 또 당연히 내일 하겠죠. 예. 그래 8월 7일까지 조사 끝났다. 예. 그럼 8일이나 9일쯤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제 특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16가지 의혹 중에 오늘 물어보겠다고 출석 요구서에 담긴 5개가 입증이 명확한, 그러니까 구속 영장까지 칠 수 있을 정도로 혐의 입증이 명확한 5개를 골라서 이제 특검이 불렀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물론 이제 시간이 되면 전반적인 혐의를 다 물어볼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영장 범죄 사실에 집중해서 예. 물어보고 그래 영장 청구하고 구속된 다음에 나머지 전부를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이치모터스, 뭐 명태균 공천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그다음에 명태균 관련 공천 개입, 네. 그다음에 건진법사 그렇죠. 관련 네. 청탁 통일교로부터 뇌물 받은 이 세 개가 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원래 이 파면돼도 이렇게 대통령 의전 계속 해줘요? 전직 대통령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재밌게 본 게 그 김건희 씨 출석과 관련해서 티타임을 하니 많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티타임이요? 근데 그게 티타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른바 거물들이 예. 검찰이 조사하러 오면 회장님이나 네. 뭐 전직 대통령이나 찾아 예. 그러면 한잔 내주고 보통 네. 부장검사실에
와가지고 먼저 한 10분 정도 티타임을 하고 네. 수사검사실로 가거든요. 근데 굉장히 구태죠. 근데 그런 것을 제 기사에 의하면 김건희 씨 측에서 요청을 했는데 특검이 거절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본인이 뭐 대단한 존재,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 이런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들어가면서는 아무 사람도 아닌 제가 국민께 심려를 근데 왜 끼쳐드려 티타임을 요구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긴 했죠. 아니, 근데 갈 때도 보니까 뭐 그 검정색 카니발 리무진에다가 막 앞뒤로 차 붙으면서 또 경호원들이 문 열어주고 이렇게 막 옆에 기자들 다가오는 거 막아주고 이런 걸 계속 경험하면 내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한 일주일만 살면 내가 보통 사람 같겠어요? 다 내가 뭐 하는데 그냥 가는 데마다 막 저 신호등 바꿔줘, 차량 다 이동해줘, 누가 내 손끝 하나 안 대도 그냥 옆에서 알아서 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의 말은 예, 믿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뭐 하루 이틀은 아니니까요. 네. 그럼 이제 오늘은 5가지 뭐 크게 보면 5가지지만 뭐 이제 뭐 주제별로 보면 뭐 도이치, 명태균, 그다음에 건진법사 각각 이제 전담하는 수사팀이 원래 따로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다 각각 그러니까 각각 전담했던 부장검사들이 들어가가지고 나눠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담당 그 검사들이 네. 증거관계하고 법리관계를 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를 보니까 그 시간 순서대로 조사할 거다. 네. 이렇게 먼저 도이치부터 조사하고 네. 명태균 걸 조사하고 건진법사 조사 이렇게 시간 순서로 할 거다. 음. 그것도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아. 시간 순서대로 하면 이게 누락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예. 변명이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앞뒤 이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수사는 시간 순서대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를 준비하고 수사했던 팀의 검사가 네, 한문혁 검사. 네. 한문혁 검사가 네. 수사하고 그 다음에 마친다면은 명태균 걸 이윤 검사가 수사하고 네. 그 다음에 건진법사 건은 또 남부지검의 부부장 검사가 네. 수사하고 네. 이렇게 수사할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 순으로 한다는 게 매우 상식적인 걸로 들리긴 하는데 보면 이제 어떤 사건은 자 2009년 10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쭉 오다가 또 이벤트 한두 개 있고 또 이어지고 뭐 이렇게 되고 또 어떤 건 뭐 2015년쯤에 이렇게 뻥 한 번 있고 또 한참 뛰어서 있는데 이 사이사이 사건과 이벤트들에 또 공통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사건 순으로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인물별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게 맞나? 관계도 이렇게 착착 그려가지고요. 예. 아니면 사건별로 하는 테마별로 하는 게 맞나? 하여튼 막 생각이 그러니까 들긴 이제 하더라고요. 사건별로 하는 게 맞고요. 예. 내가 이제 특검이라면 네. 민특검이라면 사건별로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가장 빠른 것부터 네. 수사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중간에는 이제 겹칠 때도 있겠죠. 예. 네네. 그러면 이제 사건을 총괄 기획하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사가 전체 상황을 보고 이 부분은 이 시기가 겹친데 이런 네. 부분을 한 번 더 물어봐 달라 이렇게 하죠. 종합 뒤에서 기획 조정하는 있는 거예요? 기획 조정하는 검사가 있어요. 수사 기획. 누가 해요 그거는? 보통 이제 그 고창 검사 네. 이게 검찰 일반 검찰청으로 보면 뭐 부장 검사나 그 수사팀의 가장 높은 네. 검사가 총괄을 하거나 또는 바이스 네. 두 번째 되는 네, 검사가 네, 네. 총괄을 하죠. 네. 워낙 이게 방대하고 또 각 사건들마다 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고 이래갖고 진짜 수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네. 전체적을 조망하면서 그림을 보는 그 그림을 보는 네. 그런 기획 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아무리 봐도 너무 어려워. 등장하는 인물들이 또 김혜성 씨나 이런 사람들은 새롭게 이 사건-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사건 저 사건에 또 다 이렇게 네. 조금씩 걸쳐 있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시간 순서로 조사를 해야만이 김건희 씨 변명이 안 통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그때 이거 다 물어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한 7박 8일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사만 해도
이거 되나요 이게 시간? 이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많은 예, 사건들에 대한 예, 질문이? 예. 일단 이틀 정도면 구속영장 치는 데는 이제 충분히- 기본적인 네. 입장을 확인하는 거니까요. 예. 어차피 뭐 김건희 씨를 막 계속 신문해 가지고 뭐 거기서 뭐 결정적인 답을 얻어내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하고 쭉 음. 가는 거겠죠. 의원님이 좀 관심 갖고 보신 핵심 혐의는 어떤 거예요?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입증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도 입증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명태균 사건은 이제 그게 사전 수뢰죄거든요. 예. 네. 이렇게 여론조사 81에 3억 7천 네. 정도가 들었는데 공천을 해준 대가로 안 받았다. 예.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전 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또 공천 대가로 금품 수수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게 다 걸립니다. 이것은 윤석열 내란 속에 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범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공천할 권한이 물론 실질적으로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 국회의원 공천 권한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뇌물수뢰 이런 게 가능해요.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돈을 받은 것을 네. 뇌물죄로 처벌하는 전력이 있습니다. 아 공천의 대가로 받았다는 거를. 왜냐하면 대통령의 권한은 네. 국정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다 뇌물죄가 구성된다는 겁니다. 네네네. 그런 경험 이미 저 선례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건 처벌이 가능하다. 그래서 명태균 공천 개입 요거는 이제 충분히 된 것 같고 도이치 충분히 입증된 것 같고 그다음에 건진 통일교 이쪽은 아직 조금 그러니까 더 필요하군요. 건진 통일교 부분은 이제 통일교가 뭘 청탁을 했는지 그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수사할 게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영장에 들어간다면 그 명품백 2개를 받은 것은 그 행정관인지 비서관인지가 받아가지고 뭐 네. 3개로 바꿨다 이런 기술이 이미 확보돼 있잖아요. 그 정도만큼은 이미 입증이 된 거라고 봐야죠. 그 정도 일부가 들어갈 가능성이 그 있다고 정도? 봅니다. 네. 그리고 삼부토건에 또 양평고속도로 이것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구속된 다음에 차분히 수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언제 다 하냐고 이거를. 그러나 또 특검이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특검이 수사 기간이 부족하면 네.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개정해 가지고 예. 기한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요. 그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해야 되는데 이제 특검에서 오늘까지는 안 하겠다. 그 일단 김건희도 불러야 되고 하니까 한 건데 이게 약간 그냥 속도 조절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끝까지 버티면은 끌어낼 방도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오늘까지는 안 하겠다 이 부분이 이제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에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예. 출석이 불응하기 때문에 네. 체포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변호인이 선임됐다 하더라도 그 변수와 무관하게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무관합니다. 예. 집행을 할 수 있어요. 예. 집행할 수 있는데 변호인 최근에 선임된 변호인이 이제 선임됐는데 출석 일정을 협의를 해보자라고 하면 그걸 무시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무시하면 그냥 해도 되는데 예. 그걸 무시하면 인권 시비에 걸릴 수가 있고 또는 더 나아가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시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이틀 정도는 시간을 할애해서 네. 그 문제 시비를 해소하려고 네. 특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원래는 내란 특검 변호인만 선임을 했다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를 했죠. 김건희 특검도 이제 배보현 변호사랑 해서 선임을 한다라고 하고 그 서류를 또 우편으로 보냈다면서요. 그래서 오늘에 이제 법원에 도착을 해서 이제 오늘 정식으로 등록이 된 거니까 그럼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일정 조율하는 시간을 두는 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래서 좀 특검도 시간을 준 그렇습니다. 거다. 그런데 어느 피의자를 소환을 했는데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나 변호인 선임해서 하겠다 하면 조사할 수가 없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한, 그 헌법성의 권한이거든요. 네. 그런 겁니다 지금. 네. 근데 그 변호인 불러 선임해도 어차피 협조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까지 보고. 실체적으로는 그렇게 되더라도 네. 절차적으로는 네. 지금 변호인이
출석할 수도 있다. 출석 일정을 협의해 보자고 하면 그걸 그냥 깔아뭉개기에는 특검으로서는 부담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 어쨌든 특검법 통과하신 것도 이제 민주당이시고 그다음에 뭐 특검 임명도 다 이제 하셨으니까 지금 새 특검이 이제 평가를 지금 내리긴 아직 좀 이르긴 하겠습니다만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예,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내란 특검은 가장 중요한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 아주 잘했고요. 한 3분의 1 정도 진도가 나갔다고 예. 평가를 내란 하고. 특검은 3분의 1. 예.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은 가장 중요한 김건희 구속이 아직 안 이루어져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혜병 특검도 아직은 구속자가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특검은 한 5분의 1 정도 그래요? 진도가 나갔지 않은가 싶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 3분의 1 진도, 예.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5분의 1 정도. 예, 예. 아직 갈 길이 멀군요. 예, 예. 5분의 4씩 남았으면 언제쯤 대략 마무리 되는 걸까요? 수사 결과 같은 게 좀. 근데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주 복잡하지만은 않죠. 그렇죠. 최혜병 특검은 이제 네. 그렇게 복잡하지는 그렇죠. 않죠. 예. 이제 근데 김건희 수사 특검이 수사 외압의 출발점이 뭐 네. 때문에 윤석열이 그런 외압을 가했느냐, 그 원인이 뭔가를 이제 규명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최혜병 특검은 지금 이제 이종섭 네. 이종섭 장관이 윤석열로부터 7월 31일 날 그 11시에 그 전화를 받고 모든 게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종섭의 협조가 필요하고 음. 또 영장이 한번 기각되는 김기환 사령관의 협조.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서 이제 막 연락을 하고 실무 역할을 했던 국방비서관, 또 공직 비서관 이런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들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는 이종섭 등에 대해서 구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수사 탄력이 붙고 네. 자기들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묵비하거나 수사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의외로 수사가 난관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 명백히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 구속을 해가지고 물꼬를 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김건희 특검에서도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볼 사람이 좀 필요하잖아요. 워낙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또 복잡하고 이 3대 특검도 전체적으로 볼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 왜냐하면 엮여 있어서. 네, 그 김건희 특검과 최혜병 특검에서도 뭐 이정호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네. 다 중간에 그렇죠. 네. 이리저리 연결이 돼 있잖아요. 뭐 3부 체크에 뭐 이런 것도 보면 그러니까 이 전체를 또 볼 이게 3대 특검 위에서 볼 꼭 누군가도 좀 필요한 그건 것 저희 같다.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이?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하고 특검 계시고. TF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대 좀 보고 특검 있는구나. TF가 있어가지고 네. 네. 거기에서 지금 상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시기에 근데 어쨌든 특검들이 다들 의욕을 갖고 잘 진행하고 있고 예.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진도 네. 나간 것 같고 대신 앞으로 빨리 해야 될 일은 이런 인신을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예. 빨리 예. 좀 해야 될 것 같다 정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우리 이건태 의원님 굉장히 뭐 국토위면 또 양평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이제 국회도 국회지만 네.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강제 수사력을 가지고 있는 특검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특검이 그렇겠죠? 저희 국회가 할 일을 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도 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이건태 의원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한 30초 정도만 주시면 잠깐 저희 광고 좀 해주겠습니까? 아유 하십시오. 네. 아유 왜냐하면 요거는 이 광고 멘트는 또 한 글자도 빼지 말라고 아하. 광고주 특별 요청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안 틀리게 좀 읽어야 됩니다. 자 냄새를 다 잡겠습니다. 이 습해지고 더워지는 날씨 냄새 신경 많이 쓰이죠? 위프 항균 탈취제 냄새 요거 단 30분 만에 냄새를 다 없애준다는 겁니다. 곰팡이, 에어컨, 하수구, 화장실, 새집, 증후군 냄새가 신경 쓰이는 곳에 툭 하고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악취 분자만 골라서 흡착을 시키고요. 깔끔하고 상쾌한 공간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방향제는 머리가 아플 수도 있죠. 하지만 디퓨저, 향초가 못 잡는 이 공기 중에 악취 원인을 이 위프는 잡아낸다는 겁니다. 소나무 추출, 자연 에센스 성분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밑에 가방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어머, 이 너무 가방 예쁘다. 프리미엄 선물용 가방도 출시했습니다. 얼마나 고급질까요?
선물하기에는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안에 요 제품, 요 패키지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봤는데 네. 그 또 선물할 때는 이 디자인이 중요하잖아요. 아유, 세련되고 깔끔한 무엇보다 요 디자인. 중요합니다. 호불호 없이 이거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그렇습니다. 약간의 귀여움, 약간의 세련됨. 아유. 무조건 이거 선물용으로 드리면 실패가 네. 없을 것이다. 무조건입니다. 네. 향기가 그 사람을 이야기해 줍니다. 네. 아, 우리 의원님도 향기가 참 좋으십니다. 네, 위프 방향제 어떻게 한번 좀 예. 써보시겠습니까? 네, 저 되게 그냥 좋아요. 이거 소나무 네, 에센스 오일 네, 들어가 있어가지고. 선물 드리고 싶은데 이게 혹시 또 뭐 법에 뭐 김영란법 이런 거에 걸릴까봐 네. 사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장르만 구독자 여러분을 위한 하단 시크릿 할인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오시면 최대 32% 추가 할인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구매하시고 특별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1660-0688 1660에 688번으로 전화하셔도 야, 요즘 전화 주문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노력 많이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건태 의원님, 아유 광고까지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즐거우실까요? 아유, 저희도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 기회에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혜영 기자님도 이번 주 참 고생 많으시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저희는 다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른 날보단 그래도 날씨가 조금 기온이 떨어져서 아마 조금 편하실 것 같긴 한데요. 비 오는 거 많이 좀 조심하시고 혹시 비 피해 없도록 주변에 여러 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